진짜. 오늘 날씨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요즘 핫한 여행 유튜버 중 한 분이 세계 구석구석 다니시다가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오셨다. 그의 영상을 보면서 잠깐 나의 20대를 회상해 보았다. 내가 20대였던 2000년대에도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었겠지? 나의 꽃다운 20대를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준비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다녀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허나 이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해서 뭐하겠는가? 지금 40대 떠돌이 생활도 행복하다고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만다. 순아, 우리 어디 가지? 비행기 타러 가. 순아, 카메라한테 우리 필리핀 가요 해봐. 필리핀가요? 예쁘게 봐주세요 해봐. 예쁘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놔주세요. 혼자 하는 여행은 나를 찾는 여행, 둘이 하는 여행은 추억을 찾는 여행, 셋 이상 하는 여행은 즐거움을 찾는 여행. 20대 초 여행에 미쳐있던 내가 어디선가 본 문구다. 그리고 실로 아주 동감한다. 회사 동료와 얼떨결에 떠났던 태국의 첫 배낭여행은 추억을 찾는 둘이 하는 여행이었어야 하는데 커플이나 절친이 아니었던지라 결국은 혼자 하는 나를 찾는 여행이 되어버렸다. 영어는 헬로 말고 튀어나오는 단어가 없었던 당시 카오산에서 끄라비로 넘어가는 12시간 넘는 야간버스에서 홀로 온 서양 여행객들이 순식간에 낯선이와 친구를 만들어버리는 마력 같은 언어. 이건 뭐지? 이 영어의 매력에 나는 빠져들었다. 옆좌석에 앉은 낯선이에게 어디서 왔니? 어딜 여행했니? 그래서 앞으로 어딜 갈 거니?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이 없던 시절 헬로 태국 책 한 권에 의지하며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던 12시간 버스 안에서 때론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간혹 웃음꽃을 피우던 그 대화와 표정들은 신세계가 아닐 수 없었다. 타고 좋네? 알았어. 그리고 이듬해 나는 짐을 꾸려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나의 첫 배낭여행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We don't have any check the bag. 이후 여행은 나에게 늘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리조트에서 즐기고 쉬는 여행을 추구하면서 그 방향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난 단언코 이야기한다.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내가 떠날 당시에 한국의 삶이 편한지 팍팍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뉴질랜드 삶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불편하고 느린지에 대한 비교 기억 역시 없다. 그냥 영어권 나라 중에 어딜 가지 생각했던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단 한 장의 뉴질랜드 사진에 매료되었으며 당시 1달러에 500원도 채 되지 않은 이 착한 환율은 뭐지? 라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했으니 말이다. 2002년 내가 첫 발을 디뎠을 당시 뉴질랜드에는 은행, 관공서, 어디 하나 한국 직원이 없었기에 전화로 업무를 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 젊은 몽땡이 하나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보았다. 이민성의 아침 7시부터 줄을 서야지만 비자 연장이 가능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내 키 반만한 지도를 접어서 핸들 사이에 꼭 잡고 골목 명칭을 일일이 외우다시피 하면서 GPS 없이 운전을 했던 그 아날로그 시대가 가끔은 그립다.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니 삽질하기는 부지기수. 지금은 정보가 나의 밥줄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내 죄요 하는 심정으로 고객분들께 시행착오 없이 안내하는 것이 내 일이라 맞춰서 살고 있지만 당시 내 한 몸일 때는 시행착오가 불편할 뿐 불안하지도 않았고 헛수고라는 생각 없이 내 새로운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20대 워클러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가정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계셔서 너무 풋풋하고 좋다. 선배들은 간혹 삽질과 수고가 짠해 보이는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들 하신다. 하지만 난 그 흔한 맛집 하나 백지 상태에서 혼자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공감한다. 맞지? 멋지네. 살살 뭐 있는지 봐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 여기는 치킨. 난 이제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나를 찾는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때 기회가 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혼자 하는 여행은 절대 노라고 외칠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치를 두었던 무언가는 내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계속 변한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으면 안 되니까 여행을 자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난 이때까지 이민을 뉴질랜드와 한국의 삶, 그리고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삶, 뭐 이런 비교의 형식으로 다뤘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비교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지금 지우와 4개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한국이 편리하고 맛집도 많고 가성비도 좋고 너무 좋긴 하지만 외국인 신분인 나는 불편함이 많다. 아직까지 알뜰폰 개설을 못하고 있다. 외국인과 비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여기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직통 RX. 대중교통 인프라가 세계 최고인 한국이지만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이가 없을 때 말이다. 새돌도 채 되지 않은 잭슨이와 지하철을 탈 때면 많은 분들의 시선이 아이고 귀여워라도 있지만 내심 눈치가 보인다. 어쩌다 또래 아이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아이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혼날 것 같아서 소금소금 말하기를 연습시킨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너무 조용해서 정말 이렇게 눈치가 보인다는 걸 처음 느꼈다. 엄마는 안 먹어. 잭슨이 엄마 안 주면 잭슨이도 못 먹어. 같이 쉐어해야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엄마 짜라. 작게 얘기해, 작게. 근데 엄마. 천천히 먹어. 너무 빠졌는데? 잭슨이 카메라 보고 렛츠고 해봐. 이거. 잭슨아 렛츠고 하면 껌을 줄게. 불편함과 편리함이 이렇게 상대적일 수가 있구나. 누구에게는 편리한 한국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불안하구나. 뉴질랜드가, 캐나다가, 호주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결심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진다면 누구에게나 불편함 많은 그곳이 편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모두들 그렇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